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7일 수요일 뉴욕 3대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무렵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78%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6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것인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S&P 500 지수도 전장 대비 2.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급락 마감했는데요. 2.88% 하락하면서 거의 3% 가까운 급격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온 상태죠. 어제 아시아장에서 이제 다들 소식 접하셨겠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또 친러시아 반군과의 실제 폭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점심시간에 이 뉴스 나온 직후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이상 밀리고 금리라든지 달러화가 급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게 또 드러났는데요. 여전히 이날 미국 주식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를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현재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상황은 거의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어제 러시아 매체가 보도를 했죠. 우크라이나 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지역을 공격했다는 보도를 러시아 언론에서 냈습니다. 이날 뉴욕장에서도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 이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요. 여기서 지금 계속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 폭격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반군과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계속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within the next several days,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고 이제 모든 그런 정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서방 쪽에서는 계속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유엔 대사도 역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직면할 그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영국 총리죠.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어제 그 러시아 통신이 보도한 반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아마도 false flag,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가짜 뉴스가 아닐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있는 그 러시아 군 분포 상태인데요. 지금 영국과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군대를 철군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직전까지 이제 임박한 그런 최고의 불확실성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제 주식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것일 텐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JP 모건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월가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 두 국가가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에 접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어떤 군사적 갈등이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갈등, 그러니까 계속 외교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공격에 대한 이런 일부 정보가 나오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유지시키는 이 시나리오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의 이제 분석가들이 해준 말에 따르면요,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계속 군사적인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것은 러시아의 이제 전략적인 행동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
이런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죠. 뭐 유가가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만 유가가 거의 100달러에 육박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현재 이제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를 겪고 있는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러시아가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전략적인 태도로 전략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상황의 갈등 정도만 계속돼도 JP 모건은 이제 WTI 혹은 브렌트유가 배럴당 11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유가에서 거의 20달러 이상 오르는 건데요. 115달러까지 유가가 치솟을 경우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 GDP를 0.5%포인트 하락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2% 올리게 된다고 해요. 이제 유가 많이 오르면 인플레가 가속화되죠. 이미 이제 7%대인 미국의 소비자 상승률이 9%, 즉 10%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현재 수준의 갈등도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JP 모건이 분석을 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항상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 연준을 기대를 하는데요. 연준 풋이라고 하죠.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또 경제가 부진할 때, 주가가 급락할 때 연준이 나서서 시장을 떠받쳐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 상황,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갈등에 따라 증시가 흘러내려도 연준은 더 이상 이제 시장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인데요. 네, 이렇게 제목에 나오죠. If Russia hurts Wall Street. 월스트리트가 러시아로 인해서 이제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연준의 도움을 바라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clear, the Fed can't do anything to help the casualties of war.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연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페드가 연준이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통상 중앙은행들은 전쟁이라는 팩터를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가가 전쟁이 일어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도 이것은 일회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전쟁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공급의 차질이 한 번 생기는 것이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이제 연준이 크게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엎친 격에 덮친 격이죠. 이렇게 안 그래도 일회용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전쟁이라는 이슈에다가 또 설사 이제 연준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연준 풋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올해 최대 낙폭이었고요. 또 S&P 500 지수, 이제 S&P 500 지수가 우량주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의 가장 좀 대표적인 뭐 벤치마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약세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신호가 관측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술적 분석가인데요. 이제 주식에서 많이 보는 기술적 지표죠. 헤드앤숄더 지표인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연속적으로 세 번의 고점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헤드앤숄더 형태라고 합니다. 이제 중간 고점이 가장 높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마치 어깨와 같은 이게 어깨고 이게 머리죠.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S&P 500 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수가 이 오른쪽 어깨라고 하죠. 오른쪽 어깨를 하향 이탈할 조짐이 이제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S&P 500 지수가 우측 숄더에서 하향 이탈을 하면 이제 다음 하단 지지선을 찾을 때까지 S&P 지수는 10%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S&P 지수가 이제 4,222에서 4,278선 이 레인지를 의미 있게 하향 이탈한다면 추세의 전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경우 S&P 500 지수가 4,000 정도, 심하면 3,800까지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늘 S&P 지수가 4,380에 마감을 했죠. 만약 S&P 지수가 3,800까지 떨어지면 이것은 이제 올해 들어서만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지수가 20%
0.7% 하락하는 셈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전쟁 우려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시장을 더욱 짓눌렀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지표입니다. 2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를 트래킹하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가 16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달 수치였던 23.2를 하회하는 수준이고 전문가 예상치도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제 미국의 실업 지표 또한 부진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토요일로 끝난 한 주 동안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명 증가한 2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예상치였던 21만 명 증가보다 큰 폭으로 높아진 수준이고요. 이렇게 전쟁 우려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서 이제 최악이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많이 내렸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역시 이어졌습니다. 블러드 총재,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총재 계속해서 매파 의견을 내고 있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죠. 이제 오늘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패널 토크에 참여를 해서 7월 1일까지 100bp의 금리 인상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1일까지는 7월 FOMC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세 번의 FOMC 회의가 남은 상황입니다. 세 번 동안 100bp를 인상하려면 한 번은 50bp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50bp 한 번 3월에 인상하고 그 다음 두 번 동안 25bp 인상한다는 뭐 이런 계획을 다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참가자들은 3월 50bp 금리 인상을 32.7%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 한술 더 떠서 더 급진적인 전망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5월 FOMC에서 그 연방 금리가 100bp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5%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5월 회의에서 금리가 이제 100bp가 되기 위해서는 3월에 50bp를 인상하고 5월에 또 50bp를 인상을 한다는 의미겠죠. 이런 더더욱 긴축적인 의견도 이제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2% 아래로 떨어졌고요. 지정학적 우려가 생기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기술 섹터가 3.07% 하락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금융, 소비재주, 산업주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는 전 영역이 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오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중심으로 다 급락을 한 모습이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2%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구글도 알파벳도 거의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4% 올랐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조금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자신과 테슬라를 괴롭히고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읍소하는 편지를 판사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트위터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고소도 당하고 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에 테슬라의 지분을 10% 매각을 한다든지 테슬라를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이제 큰 역풍이 있었죠. 그래서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머스크의 대변인이 이제 관련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머스크 CEO가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증권거래위원회가 머스크를 타겟으로 삼아서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이런 진정서를 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설마설마 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 실제로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증시는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구간을 넘어가고
구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 지정학적 갈등에 관련된 소식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